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 말고 전 세계 유일무이 2차 전지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고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포스코 홀딩스 말고 전 세계 유일무이 2차 전지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왜 약했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약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한파에 따른 전기차 방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장 전기차를 써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도 안 돼, 배터리 용량도 줄어들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보시면 전기차 방전 대란이 이번 겨울에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와 중북부 대부분에 극심한 한파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전기차 방전과 견인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히터를 작동하지만 폐열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순수하게 배터리를 활용해 히터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는데도 배터리를 쓰고요, 히터를 켜는데도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는 사실상 히터는 그냥 남은 열로 쓰는 건데 전기차는 개별적으로 전기를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450km 가던 것도 히터를 가동하면은 사실상 350km, 300km 이 키로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래서 히트 펌프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뚜렷해 히터를 켜는 시간만큼 배터리가 소모가 되더라. 그래서 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충전 때 걸리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전도 느리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들면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번 한파 때. 근데 그 한파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대 최고 온도를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2월부터. 사실상 이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2월부터 이 온도가 최고 온도를 달성을 하면서 대략 미국, 캐나다 모두 지금 이 영상 30도 이상의 온도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문제들, 우리 해결하는 게 한파에 의해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다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 문제가 없어 이 배터리에 대해서 히터를 켜야 된다라든가 또는 충전이 느려진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해소됐으니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호재만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겠더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뭡니까? 2차 전지 투자를 가속화하자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약 9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및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광물 재련, 리사이클링 등의 9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2028년까지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등 유망 배터리 개발에 향후 5년간
1172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전고체 쪽에 이슈가 많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오늘 얘기할 건 전고체가 아닙니다. 올해 국내에만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고 이중 설비 투자에 총 7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설비 투자가 투입이 된다라는 거는 이 설비가 사실상 지금부터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사용할 걸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1, 2년 사이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1, 2년 사이에 쓸 수 있는 설비에 투자를 하겠죠. 그 뜻은 전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고체는 빨라야 진짜 아무리 빨라야 2027년이고 예상하는 건 2030년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설비 투자가 먼저 들어갈 곳은 전고체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주요 설비로는 뭐다?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이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파일럿 라인이 뭡니까? 조금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그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인조 흑연 생산 공장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등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적혀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설비 투자가 거의 9조 원에 90%, 80%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원통형 배터리더라. 근데 왜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차 전지의 대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료에 관심 많았죠. 니켈이라든가 리튬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우리가 뭐 망간이라든가 코발트에 관심 많았다면은 이제는 그 원료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제는 우리가 기술력적인 부분들 좀 더 안정적인 배터리 좀 더 효율적인 배터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터배터리 2024에서 대세가 굳어진 4680입니다. 인터배터리가 뭡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배터리가 이만큼 좋고 우리 앞으로 이런 배터리 만들 거예요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2024 EV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올해 트렌드가 소개가 됐고요. 그 중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현실적으로 배터리 3사 모두 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A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근데 지름이 46mm인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하이엔드 셀에 유리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엔드 셀이 뭡니까? 말 그대로 더 용량이 크고 더 니켈 함량이 높고 더 좋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원통형 배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격 경쟁력도 싸다라는 거죠. 더 좋고 싼데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가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8월에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 회사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8월에 4680 배터리를 양산해서 테슬라에다 공급하는구나.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출시 계획을 밝힌 후 북미와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46mm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680이 왜 4680인가요? 지름이 46mm고요. 높이가 80mm입니다. 그래서 468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만 만듭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삼성 SDI도 만듭니다. 삼성 SDI는 두 가지 규격의 46mm 원통형 배터리를 전시를 했고요.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크기의 46mm 원통형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680, 그러니까 46mm의 높이가 80mm, 4695, 46 지름의 95 높이, 46 지름의 110 지름, 446 지름의 120 높이. 그래서 이게 높이, 이게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에 따라 높이가 다른 배터리를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의 라인업을 갖추고 제너럴 모터스나 BMW 등 고객사와 협의 중입니다. 삼성 SDI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46mm 원통형 배터리 양산 준비를 마칠 계획이고요. 구체적 시기는 고객에 따라 조절하겠다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해 봐야 사실상 원하는 데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니까 의견 조율해서 언제쯤 납품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올해까지는 우린 양산 준비를 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K온도 현재 46mm 원통형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결론 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은 모두 올해 안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8월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전고체보다도 당장 눈앞에 설비가 들어가고 당장 눈앞에서 양산되고 생산되는 건 바로 원통형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왜 굳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썼는데 왜 동그란 걸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굳이 원통형 배터리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4680 배터리고요. 46mm 지름에 80mm 높이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18650과 21700 두 종류와 아직 개발 중인 4680이 있습니다. 근데 이 0이 하나 생략된 거예요. 46800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18650이 18에 650mm가 아닙니다. 18mm에 65mm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46800입니다. 근데 여기서 0을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배터리의 규격을 의미하는데 18650은 지름이 18mm에 높이가 65mm의 원통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18650, 21700보다 4680이 지름이 몇 배? 2배, 3배 이상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배터리인 거죠. 46800이. 원통형은 둥근 모양으로 불용 공간이 있었고 불용 공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모난 거를 우리가 쓰면은 공간이 꽉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각형을 쓰면은. 근데 우리가 동그란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공간이 남죠. 어디? 이렇게 쳐보면은 여기 남죠. 여기 남죠. 여기 남죠. 여기 남죠. 이게 불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둥근 모양으로 불용 공간이 있었고 곧 출력이 필요한 전기차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배터리가 좋아야 되는데 많이 써야 되는데 공간이 남아버리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각형 배터리가 기본이었는데 테슬라가 2020년 9월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21700보다 크기와 용량을 크게 확대한 46800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변모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원통형 배터리 지금 있는 거 비주류야? 오케이. 그럼 지금보다 용량 키우고 성능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4680 셀은 용량은 2170 셀의 5배 이상 올라갔고요. 에너지 밀도는 1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도 증가했는데 용량도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용량이라든가 힘이 몇 배 이상이나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통형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들보다 가장 먼저 상용화된 리튬 배터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딘가에 들어가는 AA 배터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그마한 배터리들이 다 원통형 배터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기술력이라는 거는 그만큼 누적된 기술력이라든가 누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 노하우가 있고 이미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생산해 왔기 때문에 오랜 기술로 각형이나 파우치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랫동안 해왔으면 문제가 뭔지 다 잡았을 거고 그리고 이미 설비라든가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완성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해오던 거니까. 원통형 배터리의 둥근 모양으로 배터리 간 열 전달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배터리면 붙는 게 많잖아요. 붙어있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이 막 발생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근데 동그란 배터리다, 원투형 배터리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붙는 면적 자체가 정말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형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제한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배터리의 열 폭주 가능성이 다른 배터리 대비 줄어든다. 왜? 열 전달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험성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680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10기가와트시 규모였습니다. 근데 오는 2025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155, 15배 이상 증가하고요. 2030년, 그러니까 전고체가 나올 때쯤 되면은 한 65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4680, 결국에는 원투형 배터리가 밀도 부분이나 아니면 용량 부분이나 더 커지게 되면은 사실 각형에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고 생산하기 쉬운 원통형 배터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같은 성능에 싸냐 안 싸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용량에 같은 안정성이라고 했을 때 10,000원짜리 쓸래 9,000원짜리 쓸래? 당연히 9,000원짜리 쓰죠. 그럼 효율성이나 가격으로 봤을 때 각형 배터리보다 원통형 배터리가 경쟁력이 좋으면 원통형 배터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 삼성 SDI 올해 안에 양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8월 전에 양산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개 기업 모두 원통형 배터리 4680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안정적인 최저점에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바로 KNS라는 기업입니다. KNS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고요. KNS는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사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류 차단 장치, 자동화 설비 등을 납품하고요. 이 기업의 매출의 90%가 2차 전지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1차 벤더다. 바로 직속 1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NS는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음극과 양극 비전 검사기, 파단압 측정기 등을 개발 완료해 납품하고 있는 상태고요. 철저하게 이익 위주의 장비를 수주해서 적자 수주를 하지 않았기에 18년간 흑자를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최근 3년 돼서 흑자가 됐다. 또는 최근 뭐 한 1, 2년 사이에 흑자가 됐다가 아니라 18년 동안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KN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류 차단 장치 자동화 설비 1차 벤더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거의 사실 저가입니다. 고점 대비 거래량 없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원통형 배터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8월 연말까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KNS고요. 지금부터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엔솔 우리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우리 수혜주로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년 연속 흑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봐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무료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데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쭉 내려갔을 때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때 들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모두 100%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모두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13일, 10일, 11일, 8일, 7일, 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 시작 전에 모두 무료로 정리해 드려서 올려드리니까 꼭 이것만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에요. 무료로 평생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